극단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보면은 이런 건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상가 시장들을 쭉 보면은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금융 레버리지 효과에 너무 의존해 왔다는 측면들. 그러니까 이제 금리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 부분들이 사실 이제 대출액이 어느 정도까지 될 것인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어쨌든 민감해왔다는 부분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2020년 전까지 이제 다 상가는 별로 아니었었는데 잘 나갔던 게 뭐냐면은 지식산업센터예요. 지식산업센터였었는데 이제 지식산업센터는 어쨌든 자기들의 사업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쨌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제 또 투자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수요는 훨씬 많다는 거죠. 많은데 또 거기에 장점이 뭐냐면 대출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7, 80%까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개인 투자하는 사람들도 봤을 때는 야, 뭐 대출도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하니까 쉬워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큰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가산에 지금 가산 퍼블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지금 한 7만 5천 평 정도 돼요. 실제로 근데 큰 데 같은 경우는 잘 분양이 돼요. 그리고 또 실제 어쨌든 기업에서도 이제 그 큰 데 들어가서 하려고 하는 그 심리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제 보면은 중소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해가 금리가 낮았을 때는 대출도 잘 되고 그러니까 잘 팔려요. 잘 팔리는데 들어오지를 않는 거라 입주가 안 되는 거죠. 입주가 안 됐는데도 그래도 돌아갔던 거는 뭐냐면은 수요가 계속 넘치니까 피가 붙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나 이런 걸 보고 나서 유지가 됐었는데 단지 이제 만약에 이제 그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대출이 축소가 되고 하면은 실제로 그걸 견뎌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어쨌든 상가든 모든 거 간에 어쨌든 상업용 건물 자체는 보면은 결국은 사용을 해야 가치를 발휘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공실이 발생을 하고 하면은 빨리빨리 채워졌는데 그 부분들도 실제로 금리가 높아지면 실제로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어쨌든 실패한 요소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쨌든 계획성이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사실은 이제 야, 뭐 잘 되더라, 뭐 잘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쉽게 달려들었던 측면들이 좀 강하죠. 근데 그래도 가산 디지털 단지는 그래도 다른 데보다 양호한 편이에요. 양호한 편인데 사실은 이제 창업용 공간 중에 이제 보면 지식산업센터는 구성 자체가 보면은 이제 그 지원시설하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형 공장, 오피스하고 뭐 이렇게 되고 그리고 기숙사하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제 보면 조금씩 이제 어떤 법 자체도 조금씩 바뀌어요. 바뀌는데 보면은 어떻게 보면 상가가 공실이고 한다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식산업센터는 그러니까 그 단지 내에서 사실은 소비하는 게 그게 가장 1차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상가가 되게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은 여기는 건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한다는 거. 그 토요일 일은 또 공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어쨌든 여기는 오피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무 시간에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러면은 실제로 소비를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11시부터 한 오후 한두 시까지. 그리고 저녁 시간에, 퇴근 시간에 막 길게 잡아도 1시간. 그러니까 사실 실제 소비할 시간이 적어요.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를 하더라도 이제 그 지역에 투자를 하면 그 지역에 어떤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이런 소비 스타일 자체를 좀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임대 수익률에 대한 메커니즘 자체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실제로 지금 보면은 이제 특히 대출이 없는 상가들 있죠. 대출이 없는 상가는 그러니까 공실이 아무리 길게 가도 그 임대료를 잘 안 내립니다. 속성 자체가 왜 그러냐면은 임대 수익률이 낮아지면은 건물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까 최근 환경 변화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업종 트렌드가 빨리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빨리 바뀌는데 그러면은 이제 보면은 빨리 바뀌고 하면은 사실은 내가 만약에 하다가 잘 안 되고 하면 그거 넘기고 다시 나가야 되거든. 넘기고 나가야 되는데 임대료가 높아지면은 실제로 그 부분들을 아무것도 못 해요. 아무것도 못 하고 그리고 이제 한번 공실이 되면 되게 길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합리적인 임대료에 대한 부분들을 해가지고 건물주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합리적인 임대료는 결국은 이제 보면은 내 가지고 있는 건물에 어떤 업종을 채울 거냐, 어떤 업종이 적합할 거냐, 그리고 주변에 같은 규모의 건물, 어쨌든 상가의 임대료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안 되고, 오직 내 거. 특히 보면은 이제 그런 것도 많아요. 보면은 뭐, 내가
돈 벌어서 사는 것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좀 그런 부분 되게 민감한데 조상 대대로 증여되는 거 이런 거는 보면은 사실은 그런 게 되게 많은 편입니다. 이제 수익률은 이런 것 같아요. 카페 뭐 어쨌든 연결되는 부분들인데 이제 수익률은 어느 정도가 적정? 사실 이제 가장 큰 기준 자체는 이제 대출 이자를 기준으로 많이 해요. 대출 이자가 뭐 보통 보면은 이제 대출 이자보다 높으면은 그래도 이제 뭐 안정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그런 거죠. 처음에 이제 그 설계를 할 때, 예를 들어 상가를 분양을 하거나 팔 때, 설계를 할 때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시기가 뭐 어떤 시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그 저금리 시대 같으면은 뭐 그 대출을 많이 할수록 그게 많이 나요. 수익이 많이 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가 낮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 고금리가 되고 하면은 이제 역 레버리지라고 그러죠. 결국은 해가지고 대출 이자가 더 높아버리면은 실제로 해가지고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과거에 2000년도 이후에 이제 그 수익률 구조를 보면은 보통 2000년도 중반에서 2007, 8년 그러니까 금융위기 오기 전까지 그 시점에는 대략 해가지고 상가가 7% 정도 봤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죠. 그때는 뭐 고금리도 되고 경기가 잘 돌아갈 때니까. 그런데 신도시가 2010년도 이후에 계속 저거 하면서 그리고 금리가 확 내려가면서 그래서 실제로 공실 늘어나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3, 4% 정도까지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보면은 어쨌든 계획을 잡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기준은 대략 해가지고 지금 뭐 대출 이자가 지금 한 5% 그 담보대출 자체가 단가 같은 경우도 한 5% 넘어가는 상황인데 기준 자체는 한 5%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건물주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뭐 뒤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앞에서 땡겨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용도 변경이나 이런데 그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그 지자체에서 실제로 또 용도 변경을 적극적으로 해준다든지 이제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매각에 대한 계획들, 매각에 대한 뭐 적극적인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 부분들을 사실 뭐 이런데 그 방송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매각을 어떻게 하는 어떤 방법을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 우리 대부분 그 직장인들이나 주부들이 이제 어쨌든 투자하고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구분상가예요. 구분상가인데 이게 처음에 구분상가를 할 때 이제 상가 시행사를 어떻게 계획을 하냐면은 직장인 주부들이 투자하기 쉽게 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을 쉽게 하는 게 아니라 투자하기 쉽게 그건 무슨 이야기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 직장인 주부들이 해가지고 한 그 현금 5억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으면 그것만 게 그러다 보니까 상가 규모가 작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점점 작아져서 뭐 물론 이제 옛날에 아주 뭐 2000년도 IMF 전에는 해가지고 그 구자단위 상가도 있었어요. 그냥 뭐 평면에다 금방 그려놓고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보면은 구분 상가 같은 경우는 보면은 뭐 2층, 3층에 뭐 10평짜리 숲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그 건물주들이 의견을 모으기는 쉽지 않지만 상권에 적합한 어쨌든 업종들을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정해서 어쨌든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임대하는 방안들. 그럼 물론 수익률이 낮더라도 어쨌든 수익률이 낮다 하더라도 채워야 상가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